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단기 행정학 간판교수 김중규라고 합니다. 여기요. 제가 간판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라는 뜻도 되지만 얼굴이 간판만 하다 그래서 간판교수라고 제가 했어요. 오늘 이 특강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행정학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거나 아니면 할까 말까 행정학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것은 어떤 과목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행정학을 정말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선택한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하지 않고 재밌게 성공적으로 고득점으로까지 합격하실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다만 한 가지 이런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게 무슨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마스터키 같은 아무 방문이나 다 열리는 어떤 챕터나 다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되는 그런 공식 같은 마스터키 같은 그런 거는 없어요. 각 챕터마다 주제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업 때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저 부분은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지금 이 순간 마스터키 같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흔히 행정학을 선택을 할 때 또는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행정학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우선 첫 번째, 행정학은 방대하다, 엄청 양이 방대하다,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해라고 단언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가 없다, 되게 재미없다. 세 번째는 휘발성이 강하다, 한번 들으면 듣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먹는다, 책장 덮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휘발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소하고 쓸모가 없다, 합격하고 나면 아무 인생 사는데 도움되지 않는 그런 과목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정말 행정학을 전공을 하고 공직에서 20년 동안 행정을 실제 경험하고 업무를 하고 또 나와서 정말 거든 30여 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뒹굴면서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험 지도를 해왔던, 행정학을 강의했던 저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오해고, 진실은 행정학이 사실상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많은 거지, 사실 꼭 해야 될 것만 추리면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자, 보통 행정학 교과서가 뭐 800쪽, 900쪽, 1000쪽 이렇게 됩니다만, 사실 그 중에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한 3분의 1, 정확하게 한 3분의 1 아니면 어떤 시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안 해도 한 2분의 1 정도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지, 볼 필요도 없는 부분, 쓸데없는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양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알아야 하고 어떤 거는 몰라도 되냐, 이제 그 판단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기는 참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그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잘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그거를 잘 나눠서 이거는 버려도 된다. 행정학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 행정학 수업하면서 제가 쭉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할 때는 인상을 푹 찡그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마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이 착 찢어집니다. 아주 해피합니다. 행정학은 그게 맞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부분을 잘 이렇게 빼나가는 그런 강의, 그런 공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83%의 법칙이에요.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은 83%의 법칙, 83%만 행복해라, 83%만 알아라, 83%만
가져라. 모든 거를 다 아는 거는 하나도 모르는 것이고, 모든 거를 다 가지는 거는 불행이고, 모든 거를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선을 지켜서 83%만. 뭐냐, 얼굴에 그 미소를 보시면 이게 활짝 웃는 미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미소의 비율이 83%는 기쁨이고 17%는 슬픔이 서려 있는 비율이래요. 83%는 기쁜 얼굴이고 어딘가 약간 우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인가? 활짝 웃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얼굴 모습은 우리가 질려서 오래 못 볼 겁니다. 모나리자 미소를, 이 온화한 미소를 우리가 오래 이렇게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거는요, 이 속에 17%의 슬픔이 서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가지는 거, 그거 불행이고, 모든 거를 다 알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은 반드시 이 범위를 잘 울타리를 잘 설정을 해서 그 울타리 내에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전부 울타리를 쳐주시긴 주시죠. 근데 선생님마다 그 쳐주는 울타리의 범위나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그게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범위를 설정을 하면 사실상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학은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 또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 엄청 힘들게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쉽고 재밌고 즐겁게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행정학 강의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처음 행정학을 접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딱 엇갈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노잼, 극혐, 정말 재미없다, 힘들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꿀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 재밌다, 기다려진다 행정학 수업이, 이런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노잼, 극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재밌다, 생각보다 행정학 수업이 기다려진다, 이런 두 부류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 차이는 좀 고상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 사회과학적 인문사회 기초가 없는 분들이 행정학 용어들이 좀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좀 재미없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해보다는 암기주로 막 하려는 분들이 또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해도 못하고 뜻도 모르고서 마구 암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를 하면 덜 고통스러워요. 또 쭉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연결을 해나가면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행정학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뜻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암기만 해나가면 처음에는 좀 해나갈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진도가 쌓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행정학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누구한테 행정학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쉽고 재밌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인문사회 기초가 없는 분들이 재미가 없다, 노잼, 극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조금 더 정겹게 표현을 하면 좀 내가 무식하게 살았구나, 난 무식하구나, 그런 분들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뭐 책도 읽지 않고 무슨 TV 같은 경우도 무슨 토론 프로나 기획 프로 같은 거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드라마 뭐 이런, 그러니까 평소 국가 나라 돌아가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고등학교 특히 사회 과목 같은 거 되게 싫어했던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행정학이 재미가 없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행정학은 하나씩 쭉 이해를 해 나가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해 나갈 수가 있죠. 이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있잖아요. 저는 참 그 말이 정말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던데,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면은 남을 칭찬해라, 아름다운 눈을 가지려면은 남의 좋은 것만 봐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려면 갖고 있는 음식을 전부 나눠줘라, 나눠 먹어라, 이웃과 혼자 다 먹지 말고 돼지처럼. 아마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미인인 오드리 헵번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면,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당장 아마 쌍수해라 그래, 쌍수, 성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 성형 미인은
부작용이 있듯이 마치 성형미인과 같은 게 암기고 자연미인과 같은 그런 개념이 이해이주의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형미인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듯이 암기도 처음에는 대충 좀 해나가지만 나중에 범위가 쌓이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응용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응용 능력이 고통스럽고. 반드시 이해 위주로 체계적으로 흐름을 쭉 파악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흔히 여러분들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면 그게 어렵다, 암기가 쉽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암기보다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무슨 뭐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해 위주로 가르쳐주는 수업을 듣기만 하면 돼요. 이해 위주로 가르치는 분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강의가 있거든요. 암기 위주로 단편적으로 그냥 단어 몇 개 나열하고 띄엄띄엄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수업이 있고 이해 위주로 체계적으로 흐름을 설명해 주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이해 위주로 가르쳐주는 수업을 듣기만 하면 그 듣는 순간 이해가 돼요. 한 번만 들으면 듣는 순간 이해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또 암기가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추가로 그 들은 걸 토대로 암기를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하는 그런 공부나 그런 강의는요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특히 응용 능력이 없어져요. 요즘 행정학이요 정형화된 기출 문제가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7, 80% 나왔는데 지금은 이 판박이형 정형화된 그런 그 판에 박힌 기출 문제는 거의 한 20, 30% 많아야 40, 50%. 나머지는 전부 응용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다가 응용해서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그런 식으로 문제가 최근에 나오는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명암이 갈립니다. 암기주로 공부한 학생은 거의 60점대를 넘지 못하고 이해주로 공부한 사람은 90점 이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 며칠 됐어요. 국가직 9급 우리 금년도 최종 합격자 이제 발표했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지방에서 일부러 저를 만나러 이제 올라왔어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일찍 들어오니까 자기가 5년 만에 붙었대요. 국가직 9급 시험에 올해 5년 만에 붙었는데 그 전에 4년간 계속 떨어졌대요. 행정학이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행정학이 60점대에 계속 70점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60점대를 계속 받다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웬만큼 됐는데 행정학이요 60점대가 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선택 과목이라고 해도 점수가 조정된다고 해도 그래도 행정학 70점 60점대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은 계속 60점대를 맞아서 행정학의 발목을 잡아서 이제 안 되다가 결국 이제 선생님을 바꿔서 저희 강의를 작년부터 들었대요. 작년부터 1순환, 2순환에서 쭉 전부 다 듣고 올해 시험을 봤는데 95점, 국가직 9급 시험에서 95점 받고 결국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목을 잡던 행정학에서 제가 95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행정학이 그 검증된 커리를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위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암기 위주로 하고 싶다 해서 암기 위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리키는 그 수업 자체가 암기 위주로 가리키는 수업이냐, 이해 위주로 가리키는 수업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이해 위주로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을 들으시는, 그런 건 한번 듣기만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따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은 휘발성이 강하다. 한번 듣고 나면 덮으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뭐 그렇게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행정학은 생소하니까. 아마 행정학을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 공부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있나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대부분 다 처음 용어들을 접하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뭐 어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고 뭐 그런 거는 국사나 이런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니까 생소하지 않죠. 행정학은 당연히 처음 접한 학문이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증된 커리를 따르면은 그걸 좀 많이 해소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듣고, 자, 한 번 행정학 강의를 만약에 한 번 딱 듣고 그냥 덮어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또 한 번 코팅을 해서 다시 들어주면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거의 3이 됩니다.
그만큼 행정학은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따 커리를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물론 7급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아마 학습 그 커리가 5단계 커리로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약간 넓혀서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또 하고 마지막에 동영, 실전 문제하고 똑같은 동영 문풀을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그런 5단계 커리로 돼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커리를 쭉 밟으면은 그걸 밟는 과정에서 그게 탄탄하게 담금질이 되고 이제 생소함이 많이 없어지고 휘발성도 없어지고 코팅이 탁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한두 번 듣고 그냥 시험 본다든지 하면 당연히 점수로 연결이 안 되죠. 이따가 커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가 왜 있는 거냐면 수십 년간 저희도 그렇고 저희 공단기도 그렇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이런 식의 커리를 밟아서 공부를 했더니 제일 합격을 많이 하더라라고 수십 년간 검증된 커리가 대부분 그 5단계 커리예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학은 생소하고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공부할 때는 행정학이 조금 방대해서 힘들지만 시험장에 가서는요 굉장히 효자 과목입니다. 5분이나 7분에 다 풀어요. 20문제를 5분이나 7분에 다 풉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점수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복이 별로 없어요. 암 기주로 한 사람은 응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기출 문제 위주로 나오면은 그때는 점수가 좀 나오다가 응용 문제 위주로 나오면은 점수가 확 떨어지는 기복이 심하죠. 그러나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90점 이상이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시험에서는 행정학이 굉장히 효자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5분, 7분에 다 풀고 나머지 10분, 13분, 15분 정도를 영어나 어렵게 나온 교양 과목, 공통 과목, 거기 국어, 뭐 영어 가끔 어렵게 나오잖아요. 국사도 그렇고. 그런 데다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은 사실 그 맛에 선택하는 건데 선택 과목 자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20분 안에 풀 수 없다면 그거는 선택 과목 선택에 실패한 거죠. 행정학은 사실 20분에 100점 맞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5분이나 7분에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해야. 5과목을 한꺼번에 시험 보니까 금년도 그렇고 보면 항상 불합격한 학생들이요. 시험 잘 봤니? 아유, 좀 이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시간 안배를 잘못했어요. 시간 안배. 앞에 뭐 국사가 어려워서 영어가 어려워서 시간 다 뺏겨가지고 행정학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실력 발휘도 못 해보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선택 과목 2과목 남았을 때는 30분 남겨놓고는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 과목 푼 다음에 나중에 어려웠던 문제, 못 풀었던 문제를 다시 가시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과목당 15분 정도는 할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 풀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중에서도 가장 적은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이게 큰 강점입니다. 공직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어떤 학생이 이제 공직에 들어가서 야 홍길동 국장님이 불러가지고 홍길동 우리 내일 델파이 해야 된다. 델파이 준비 좀 해. 델파이 알지? 그랬더니 네? 델파이요? 저는 초코파이는 먹어봤지만 델파이는 뭐 금시초문인데요. 야, 너 델파이 몰라? 행정학 공부 안 했니? 안 했는데요. 그래.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공직 생활을 하냐. 자, 오늘부터 당장 노량진에 가서 거기 선행정학 강의를 저녁 시간에 들어라.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합격하고서 행정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인사혁신처의 그 비공식 통계를 보면 그 9급 합격생들의 공직 적응률 조사한 게 있어요.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공직에서 적응률이 높고 낮냐 이게 조사한 게 있는데 행정학을 선택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가장 적응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면접뿐 아니라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면접에서도 행정학 관련된 거 많이 물어보고 공직 생활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회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획을 한다든지 무슨 인사를 한다든지 전부 다 우리 행정에서 공부했던 그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전혀 모르면 굉장히 좀 곤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하면 결국 행정학은 방대하지 않고 사실상 분량이 많지 않고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검증된 커리를 따르면 얼마든지 휘발성을 막고
판단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면접과 공직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게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을 선택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또 선택을 한 다음에 어느 선생님 수업을 들을 거냐 하는 것도요.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처음에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되 일단 선택하셨으면 밀고 나가야 돼요. 행정학. 강 건너편은 늘 아름답다는 말 있잖아요. 강 건너서 저쪽을 보면 저쪽이 아름답고 거기 가보면 또 이쪽이 아름답고 그렇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만 없잖아요. 선택 과목 계속 바꿀 수 없잖아요. 선생님을 계속 바꿀 수 없잖아요. 일단 선택했으면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요즘 월드컵 하고 있지만 그 펠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펠레의 법칙. 자, 펠레의 법칙은 그 승부차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골키퍼 이렇게 있으면 볼을 놓고 차잖아요. 이 볼을 차로 달려오기 전에 이제 누구든지 키커는 왼쪽으로 차야 되겠다, 중앙으로 차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차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달려오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달려오는 친구가 막 차는 순간, 촬영하는 순간 보면 이쪽이 왠지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누구나. 그런 순간 오다가 아이고 오른쪽으로 차자 하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실축을 하거나 세게 못 차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 펠레의 법칙은요. 방향을 결정을 하고 방향을 정했으면 믿고 그 방향을 믿고 들어간다는 신념을 갖고 세게 차라는 거예요. 세게 차면 설사 골키퍼가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찼는데 이쪽으로 넘어진다 해도 세게 차면 손끝을 스쳐서라도 들어갑니다. 네, 쭈빗쭈빗 세게 못 차니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 과목도 그렇고 선생님 선택도 그렇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믿고 확신을 갖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 과목 선택하거나 선생님 선택할 때는 항상 이 펠레 법칙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행정학은 이제 어떤 특징의 학문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약간 좀 디테일한 문제로 들어가 보면 행정학은 시사적이고 출제 경향이 급변한다. 행정학의 이론과 제도의 수명과 이 주기는 아주 짧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국가재정법, 자치법 이런 게 뭐 3년, 4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고 있는데 요즘은요 1년에도 서너 번씩 개정이 돼요. 그래서 교과서도 매년 바뀌고 오래 끌면 책들이 다 바뀌어서 행정학은 계속 책을 사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굉장히 시사적이고 출제 경향이 급변하기 때문에 최신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강해야 되고 수명과 주기가 매우 짧다는 거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정부 조직도 개편되고 최근에는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거든요.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이원화됐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옛날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그런 때는 더 많이 바뀌어요. 혁신적이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럴 기세인데 앞으로도 많이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항상 좀 최신 시사적이고 그런 것들에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수업 때 전달을 잘 해주는 그런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행정학이 조금 방대한 느낌이 들긴 들지만 기본 개념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나는 한 번에 그냥 완벽하게 해서 이걸 외워서 시험장까지 갖고 가야 되겠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잊어먹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자, 한번 알았다가 잊어먹고 다시 복귀했다가 또 잊어먹고 담금질을 한 5번 정도 해야 자기께 되는. 한 번 이해한 게 절대 머릿속에 100% 남아있진 않아요. 다 없어져요. 다시 또 하고 복귀하고 또 잊어먹고 또 일부 또 복귀하고 잊어먹고 그런 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처음서부터 한 걸음씩 벽돌 하나씩 쌓아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 나가셔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턱걸이 100개를 거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부터 하는 거죠. 한 개부터. 방법이 없어요. 자,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 행정학에는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이 있어요.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냥 암기만 해도 되는 부분, 그리고 이해를 토대로 또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잘 가리셔야 돼요. 쓸데없는 거, 예를 들어 숫자 같은 거 전혀 나오지도 않는 그런 거를 뭐 암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법은 이해할 법은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수업 때 다 전달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암기해야 되나 판단하기 힘드시거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행정학은 강의를 처음 통해서 기초를 다져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당연하죠. 강의, 독학은 굉장히 안 좋아해요. 행정학은 혼자서 독학을 하면 그게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은 다섯 번째, 백지 상태에서 겸손하게 접근. 흔히 나는 인문사의 기초가 좀 있다. 특히 뭐 행정학을 전공했다. 대학에서. 그런 분들이 행정학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거나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대학에서 공부한 행정학하고 이 공무원 시험 행정학은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좀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행정학에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오거나 아까처럼 그게 발목을 아까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4년째 실패하고 5년째 합격을 했는데 진즉에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여태까지 4년간 허송세월 보낸 게 너무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그 학생이 다음에 수업 때 나와서 그런 얘기를 우리 공부하는 실강생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8월 달에 나오기로 했어요. 그때 한번 얘기를 또 들어보면 알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죠. 우리가 젊음을 낭비하면 젊음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젊음을 낭비하면 안 되죠. 한 1, 2년 안에 다 붙어야지. 그걸 뭐 4년, 5년씩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학은 해보면은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억울하다. 억울하고 그리고 행정학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정말 행정학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나한테는 행정학이 정말 어렵고 점수도 안 나오고 옆에 있는 친구는 대충 뭐 설렁설렁 하는데도 점수도 잘 나오고 아주 잘한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시간도 나는 엄청 많이 투자를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그런 학생들을 얘기를 쭉 들어보면 상담을 해보면 분석을 해본 결과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 첫 번째 원인은요. 대부분 99%가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습니다. 99%는 열심히 안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열심히 했지만 행정학이 어렵고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학습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공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암기할 부분은 암기로 그냥 넘어가야 되고 이해할 거는 정말 이해하고 이렇게 가려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주로만 하면 그거는 6, 70점대를 넘지 못해요. 특히 요즘 행정학 출제 스타일이 그래요. 기본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흐름을 이해를 해야만이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한 7, 80%거든요, 요즘은. 공부 방법이 잘못됐을 때. 세 번째는 열심히도 했고 공부 방법도 잘 됐는데도 점수가 더디고 효율이 안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제일 안타까운 경우이고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좀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는 경우예요. 아무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해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절반밖에 안 들린다. 절반은 외래어로 들리거나 아니면 뭐 외래어까지는 또 괜찮아요. 외계어로 들리네, 외계어로. 그 정도 되면 뭔가 이제 너무 어떤 용어, 기초 용어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사의 기초가 너무너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행정학이 1880년대에 성립된 학문이다. 19세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1880년대가 18세기 말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제가 여태까지 노량진에서 강의하면서 3번을 봤어요. 3명을 봤어요. 물론 그 중에 2명은 합격을 하대요. 그러니까 1880년대가 19세기 말인데 이게 18세기 말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제가 3명 봤다니까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랐죠. 실제 제가 깜짝 놀라서요. 너 그거 몰라서 질문하는 거니? 모른대요. 설명을 해줬죠. 자, 봐라. 1년부터 100년까지는 1세기지. 101년부터는 그럼 2세기다. 201년부터는 3세기 맞지. 이렇게 하면 이게 19세기 말이다. 이게 설명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적 기초가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좀 쉽게 접근 따라오는 분이 있지만 어떤 학생은 되게 힘들어하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극혐, 노잼 같은 학생이 바로 이런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반복된 커리를 따라서 반복 학습을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학습이 또 합격을 하는 데는 큰 영향을 안 줘요. 조금 좀 더디고 하지, 이게 궤도에만 오르기만 하면은 이런 학생들이 또 쉽게 합격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사회과학적 이쪽 없는 분들은 좌우간 반복된 커리를 가급적 추천하는 커리를 따라서 반복 학습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은 주변의 그 문제 경중과 등급을 가려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제마다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때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드리거든요. A급이 한 100 정도의 비중이라면, 중요도라면 B급은 한 70 정도, C급은 한 2, 30, D급은 한 1에서 한 뭐 10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 A급은요, D급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중에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 핵심적인 게 있죠. 이런 거 위주로 잘 가르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걸 잘 이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최근에 주변 시험의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야 된다. 나는 9급 시험 준비하니까 9급 기출문제만 그냥 해야 되겠다. 나는 7급 하니까 7급만, 그거 안 돼요. 행정학은 9급, 7급, 뭐 군무원 시험, 승진 시험, 뭐 고시 할 것 없이 좌우간 최근의 시험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주변의 기출 문제가 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오래된 거 10년, 20년 그거는 시성이 없어서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10년 전에 9급 시험보다 작년에 7급 시험 이런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소난 때 3단계 커리에서 공부를 하실 텐데, 그 기출문제집에는 7급, 9급 뭐 승진할 것 없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최근 문제들은 다 보시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최근 문제가 중요합니다. 시험의 종류를 구분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섭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은 객관적인 이론이나 사실 팩트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주관적인 편견이나 이런 거에 개입되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쉬운 방법으로 각색을 하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연결시켜도 안 돼요. 자, A가 B면 어떤 갑이라는 학자가 그랬어요. 자, A는 B다. 그래서 학계에서 인정받아서 이게 이론으로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B는 C다. 또 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A가 B고 B가 C면 A는 C겠구나라고 이제 넘겨짚는 거예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연관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A가 B고 B가 C이지만 A는 C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그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 한은, 그런 이론이 있는 한은 그렇게 자꾸 이론을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근데 쓸데없는 걸 자꾸 연관시키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연관을 시킵니다. 이게 억압과 집착의 악순환인데요. 자, 지금부터 1분간 눈을 감고 아무거나 자유롭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자유롭게 아무거나. 그러나 단 흰곰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흰곰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러고 있으면 자기 애인 얼굴이 흰곰이에요. 자기 공부방에 들어가 보면 흰곰 인형이 딱 앉아있는, 자기 아버지 차에 가도 뒷자리에 큰 흰곰 인형이 딱 앉아있는. 그러니까 연관시키지 말라 그러면 더 연관을 자꾸 시키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수험생들의 생리인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끊어야 돼요. 연관시키고 싶어도 더 이상 나가지 마시고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 스타일이, 퍼스널리티가 자꾸 이런 걸 연관시켜서 막 자기 나름대로 수필을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게 별로 안 좋은 학습법이에요. 특히 행정학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헷갈리거나 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학생은 이렇게만 딱 끊어야지 여기까지 나가지 마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하시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질문 자주 하는 사람 치고 붙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마치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진맥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한 가지 질문을 하지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은 이런 거를 궁금해서는 안 된다. 이건 질문 같은 질문도 아니다. 질문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궁금해해서는 안 된다.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걸 궁금해해야 된다. 질문,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도 제가 그걸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꼭 뭐 궁금해서 한 게 없다 하더라도 각 한두 번 정도는 저한테 좀 물어보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향이 지금 옳은 방향입니까? 그리고 좀 진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질문 자주 하는 사람 치고 붙는 사람 못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행정학이 단순 암기나 기출 위주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치 퍼즐처럼 전체 퍼즐이 이렇게 있으면 이 퍼즐이 뭐 100개 퍼즐 있잖아요. 이게 딱 맞춰진 상태에서 공부를 이게 파악을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이게 퍼즐이 하나씩 따로따로 놀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퍼즐을 맞춰진 상태에서 그거를 자기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퍼즐을 맞춰지는 그런 공부를 하려면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체계적인 이해 위주로 가리키는 그런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 퍼즐이 낱개로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 다녀서는 절대 안 돼요. 행정학의 퍼즐이 한 10개 정도만 된다면 맞출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거의 뭐 1000개 정도가 된다고 봐야 돼요. 퍼즐이.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서 문제하고 연결을 시킬 거예요? 퍼즐로 맞춰진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그걸 찾아서 문제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풀 텐데 이게 퍼즐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그 흩어진 퍼즐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푸실 거예요? 항상 퍼즐 맞춰지듯이 그 맞춰진 상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자,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학원에서 추천하는 커리를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이제 커리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노른자 그림이 있는데요. 노른자. 이게 행정학 핵심이죠. 행정학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일단은. 그러나 공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노른자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노른자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선생님마다 이렇게 울타리를 다 쳐줍니다. 이것만 해라. 근데 그렇게 울타리를 안 쳐주는 선생님도 물론 계시죠. 그런데 그건 정말 힘들어서 공부 못해요. 못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라라고 이제 울타리를 쳐주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 울타리 노른자가 그 옆에 이제 흰자가 있겠죠. 흰자. 그런데 문제라는 거는 꼭 노른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흰자에서도 문제가 나오죠. 가끔 나오요. 응용 문제 같은 게 나오죠. 물론 노른자에서 더 많은 문제가 나오고요. 그런데 공부는 노른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른자만 공부해도 흰자까지 맞힐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죠. 그게 바로 이해위주의 공부예요.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해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암기주로 이 노른자를 공부를 하면요. 이 노른자 안에서만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만 맞히지 그 밖에 흰자에서는 문제를 못 맞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위주로 이걸 이해위주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다면은 흰자에서 문제가 나와도 커버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의 스타일이 저 선생님은 암기주로 단편적으로 들을 때는 쉽게 느껴지죠. 그러나 6, 70년대를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두세 번 떨어지고 뭐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학생들 아니면 공부를 아예 하다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저한테 와서 다시 시작한 그런 학생들 참 많은데 근데 이제 그때라도 와서 열심히 해서 되면 다행인데 와서 이제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뭘 잘못 배우잖아요. 1년간 테니스를 1년간 잘못 배웠다면 그걸 고치는데 또 1년간이 걸리잖아요. 고치는데, 지우는데, 흔적 지우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걸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간 자기가 공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붙는데 3년이 걸리게 돼요. 그 1년간은 흔적 지우, 1년간 잘못했죠. 자,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나머지 1년은 그걸 바로 잡는데 흔적을 지우는데 잘못된 걸 고치는데 1년이 또 걸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또 1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년이 잘못되면 결국 3년이 추가로 총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른자 울타리를 쳐주는데 그 울타리가 이해주로 쳐주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그런 교재를 선택하시거나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학이 챕터별로 다 또 특징과 공부 방법이 다른데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한마디로 마스터키 같은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학은 학습 방법의 키포인트는 마스터키는 없다. 주제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저분 이건 수업 때 그때 가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해해야 될 부분과 암기해야 될 부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노른자만 공부를 하는데 요거를 이해주로 가르쳐주는 그런 데를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퍼즐 맞춰지는 식의 그런 공부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주변의 이런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응용 능력이 길러져서 고득점을 보장해 준다는. 아무리 선택 과목이지만 행정학 70점 맞아가지고는 절대 고득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행정학이 또 조만간에 필수 과목 된다는 그런 그 뭐 얘기도 있어요. 얘기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금년 하반기에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물론 유예 기간이 한 2년 정도 해서 빠르면 한 2021년부터나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 과목이라 지금이지만 그래도 행정학을 그래도 최소 90점 이상은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지.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 행정학 70점 맞아가지고 합격한 학생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너무 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나 그냥 대충 몇 개 암기해서 하려고 하거나 하면 절대 고득점이 안 돼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행정학이 크게 7개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별 특징과 공부 방법을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요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연결시켜서 체계적인 이해가 중요하냐, 그런 공부, 그런 티칭이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이게 행정의 이론의 변천과 흐름이에요. 보시면은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뭐 행태론, 생태론, 체제론 쭉 해서 뭐 후기 행태론, 신제도주의, 공공선택이론, 그다음에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여러 이론이 쭉 이렇게 변천이 있는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뜯어내서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는요 한 70%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언제 등장했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시대 상황이 어때서 이런 이론이 또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나왔다. 그랬을 때 이걸 서로 비교하여 문제를 내거나 했을 때 풀 수가 있지. 그냥 이걸 단편적으로 하나 달랑달랑 끄집어서 자꾸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잡아서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자, 신공공관리론을 드러내면 이게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 나오는 게 따라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겠죠. 그 따라 나오는 이론들과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물이 아니고 딱 떨어져 있다면 따라 나오지 않겠지만 연결된 그물이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냈을 때 따라 나오는 것들하고의 관계까지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저는 행정학은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라고 강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처럼 쭉 연결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희 선행정학은 절대 암기, 아주 단편적인 암기는 정말 저 자체가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강의를 하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는, 이것도 인사행정에 나오는 직위분리제와 계급제 비교 시험에 엄청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오죠. 그런데 직위분리제와 계급제라는 요 공직분류 제도를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 이거 암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암기를 다 해야 돼요. 이거 전부 암기해야 돼요. 이해를. 근데 암기했다고 여기서만 나오냐? 아니에요. 요거 말고도 밖에 더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응용도 못하는 거죠. 요거만 달랑 암기한 사람은 암기도 힘들지만 이 밖에서 나오면은 응용을 못하는, 대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직위분리제와 계급제라는 기본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만 딱 하면 이거 다 암기 안 해도 돼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가 쉬워요. 딱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게 예산제도의 흐름입니다.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 성과주 예산, 계획 예산, 뭐 MBO, 영기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성과주 예산을 물을 때 요거에 비교해서 특징을 묻는 거하고 요거에 비교해서 물었을 때하고 특징이 상대적이에요. 근데 이걸 암기조로만 공부한 사람은 그 상대적인 특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흐름을 쭉 이해한 사람이면, 학생이면 아, 얘를 여기에 비교하니까 이 지문이 여기서는 맞지만 여기에 비교하면 이 지문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행정학이요, 똑같은 용어가 맥락에 따라서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용어가 여기에 비교했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여기에 비교해서 말하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이란 게 뭐예요? 흐름이잖아요. 흐름. 그래서 흐름을 쭉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 그런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정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해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암기주로 하고 있는 건지, 의도적으로 암기주로 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자기가 선택한 선생님이 암기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따라가서 암기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거, 그걸 조심하시죠.
자, 그러면 행정학, 특히 제가 추천하는 선행정학 커리는 5단계 커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기본 이론이에요. 이번 7월 11일 날,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 시작되는 기본 이론이 인문 강의인데요. 이제 행정학의 어떤 이론을,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주 2회씩에서 2개월이니까 8주, 2, 8은 16, 총 16회? 16회, 그렇죠. 16회. 그래서 요 9급은 요 교재, 이제 내년 대비해서 새로 나온 교재예요. 이건 7급은 요 교재, 7급은 7월 30일 날 시작이 됩니다. 요 인문 강의가. 그래서 요게 이제 1단계에서는 기본 이론을 익히고 2단계로 넘어가면 심화, 이론 심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인문에서는 노른자 이 부분에 중에서도 정말 큰 숲, 나무, 큰 줄기와 뿌리 요 위주로만 이제 하는 거예요. 요 중에서도. 그러니까 큰 숲을,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나중에 살을 붙여나가는 게 그게 쉽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 골격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창문 달고 지붕 얹히고 기와 얹고 하면 이게 와르르 건물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너무 넓히지 마시고, 큰 줄기, 큰 숲을 골격을 그려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1단계 입문이에요. 그리고 나면 약간 이제 거기다 디테일하게 창문도 달고 뭐도 달고 해서 요 노른자를 이제 완성시키는 거예요. 노른자의 빈칸을 다 채워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입문 때는 큰 줄기 위주로 하게 되고, 이순환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탄탄하게 좀 넓힙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행정학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노른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기출문풀이에요. 내년 대비 기출문제집이 지금 이미 출간이 됐습니다. 금년 해금 문제까지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나왔는데요. 이게 2권으로 돼 있는데, 기출문제가 물론 이게 고득점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출을 안 하고서 고득점을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인 건 맞죠. 필요 조건인 건 맞죠.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특히 요즘 시험이요. 그래서 이 노른자까지 심화를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최근에 한 10년간 어떤 문제들이 각종 시험에서 나왔는가, 이걸 알아야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순환이 이 기출문제풀입니다. 4순환은 이제 이론도 좀 탄탄하게 했고 기출문제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졌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콤팩트하게 다시 한번 좀 압축해주는, 짜주는 그런 단계가 4단계인데, 이제 그때 쓸 교재는 기필코 선행정학 뭐 요걸로 할지, 아니면은 작년까지 제가 썼던 그 압축 선행정학 그걸 할지 아직 지금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필기노트 선행정학, 기필코라는 게 기본서도 놀랄 필기노트로 고득점을 하자, 이런 제목이에요. 기본서도 놀랄 필기노트로 고득점을 하자. 제가 직접 쓰고 그려서 직접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1단계에서부터 마지막 5단계까지 정말 시험장에 갈 때까지 품고 다녀야 되는, 정말 한 50쪽 정도로 아주 요약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교재예요. 근데 거의 완벽하게 기본 이론의 거의 한 95%? 거의 97%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요약이 잘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인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심화는 주 3회로 하는 건데, 요번 7, 8월 달은 인문도 하면서 심화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이 심화는요. 근데 그게 요번 달 7, 8월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주 2회 인문만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주 3회 하나 더 추가해서 심화로 들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기초가 있거나 인문을 이미 들었던 분들은 이제 요걸 들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걸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때 좌우간 기본서는 이야기처럼 쭉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눈에 콤팩트하게 볼 수 있는 필기노트집이 이 책이니까요. 이 책은 입문 때부터 갖고 계시면서 계속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걸 압축해서 한번 보시고 같이 합격하실 때까지, 시험장 가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 5단계가 동형문풀이라고 해서 실전 시험하고 똑같은 크기, 똑같은 인쇄물로 돼 있는 그런 모의고사집이에요. 한 34회분?
금년도 교재 같은 경우는 34회분인데 이제 내년도 교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건 이제 금년 겨울서부터나 이걸 이제 할 거니까요. 내년 초부터나 이걸 할 거예요. 동형이라는 게 실제 형식하고 동일한 형태의 전범위 문제풀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행정학이 거의 완성이 돼요. 1단계에서 기본을 익히고, 그다음에 이론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에 압축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동형 문풀로 5단계 커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런 커리를 밟으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커리를 밟으면은 저희가 목표하는 100점, 어떻게 행정학이 출제가 돼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성적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건상 뭐 입문만 듣고 기출문제만 보고 그냥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거를 바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요거만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자관 이 커리를 다 밟지 않고 이렇게 일부를 생략하게 되면 8점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이게 또 다 커리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 위주를 하지 않고 암 기주를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성적이 100점까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80이나 60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행정학이 좀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커리를, 검증된 커리를 밟아 가시면서 이 위주로만 하신다면 다 거의 최소한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95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학을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꼭 정말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암기가 아니다. 행정학은 처음에는 할만하지만 암기가 나중에는 정말 발목을 잡고 응용 문제가 안 풀려서 70점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위주로 하는 그런 수업을 시작을 하시는 게,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학 공무원 시험이 아무나 되지 않아요. 아무나 되지 않는 게 공무원 시험이지만, 그러나 요령 안 피우고 끝까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또 공무원 시험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합격생들이, 저는 떨어진 많은 수험생도 봤고 합격한 많은 수험생도 봤지만, 합격한 학생들을 제가 봐도 그렇고 학생들 스스로 하는 말이, 정말 아무나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이 아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 말도 맞지만 요령 안 피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이제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든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시든 좌우간, 요즘은 열공이에 줄공이 있고 줄공이에 끝공이 있는 거 아시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즐겁게 하는 것보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하셔서 합격을 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때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은 이만 마치기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